안녕하십니까? 이번 편은 지난주에 이어서 아메바 경영 제3단계 7번 항목입니다. 즉 수입 구조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편입니다. 아메바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입 구조를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위 시간당 부가가치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확실한 수입을 안다. 즉, 그 수입과 그다음에 지출된 비용 그리고 그걸 시간으로 나눈 값, 즉 1인당 부가가치를 확실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확실한 수입 구조를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그 차감이익, 그것을 우리는 부가가치, 또 여기서는 아메바 경영에서는 채산지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수입 구조는 보통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즉, 모든 거래의 수주 방식이든 또 지금 잔뜩 만들었다가 판매하는 방식이든 간에 아메바 경영은 주고받는 그 1대1의 원칙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수주 생산 방식은 보통은 B2B죠. 즉, 고객의 요구, 즉 주문에 따라서 필요한 양만 생산하는 것이고, 재고 판매 방식은 B2C죠. 즉 시중에 재고를 가지고 있다가 그 유통으로 판매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수주 방식은 이해가 되겠는데 재고 방식에서 어떻게 소위 수입을 정확하게 주고받을 수 있느냐, 즉 팔리기 전에는 수입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수주 생산 방식에서 우리가 개념을 달리할 필요가 하나 있습니다. 보통은 판매가는 원가가 얼마인데 거기다 이익을 얼마 붙인다는 것이죠. 이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아메바 경영의 특징입니다. 즉 절대 조건입니다. 모든 고객이 가격을 결정한다. 즉 가격은 고객이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즉 판매가가 결정이 되면 거기서 원가를 빼고 난 다음에 그게 이익으로 발생하는, 같은 내용일 수 있지만 이건 아주 엄연한 개념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가 부분이죠. 원가가 싸져야 되는데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즉 생산 부서가 거의 8, 90%의 원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부서 사람들의 책임인 것이죠. 즉 만일의 경우에 판매가가 10,000원이었다가 그게 8,000원으로 내려갔다. 즉 고객이 정하는 거니까. 그러면 만약에 옛날 제조 원가가 8,000원이었으면은 수주가 8,000원에 제조원가 8,000원을 빼버리면 이익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회사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생산부서는 고객 또는 시장의 반응, 경쟁 관계를 즉시 인식하죠. 즉 8,000원 이내 이번에 수주를 했으니까 원가는 가령 6,000원에 한다랄지, 그렇게 생산부서가 바로 책임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 생산 방식의 이익 구조를 보면, 즉 제조 원가와 영업 수수료, 즉 모든 생산 금액, 이게 말하자면 매출액이 되는 것이죠. 생산 금액,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무비는 제외합니다. 생산 금액에서 제조 원가를 빼고 영업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매출 차감 이익, 이게 생산 아메바의 이익이 되는 것이죠. 즉 영업수수료는 물론 영업경비와 영업경비를 쓰고 나면 그 이익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영업비의 이익이 되는 것이죠. 즉 매출은 고객이 결정하는 것이고, 방금 얘기했던 영업이익 부분은 영업부에서 결정하는, 제조는 생산금액을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주 업무는 영업이 하지만 집행권한은 제조부에 있고 영업부에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물론 수수료는 양 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초기에는 보통 일정한 비율을 정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부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하되 일정한 수수료를 영업부에 지불한다. 이게 아주 중요하지. 그다음에 이제 재고 판매 방식이죠. 두 번째 재고 판매 방식인데, 물론 재고 판매 방식도 가장 중요한 것은 즉 영업 부서가 시장 가격이 지금 얼마니까, 예를 들면 프린터가 만 30만 원이다. 시장 프린터에 30만 원 가격으로 지금 팔리고 있는데 그게 가령 25만 원 정도까지 돼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 영업부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영업부가 가령 이번에 100만 대를 팔겠다. 그러면 그 적정한 양을 영업부가 결정을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판매가를 먼저 결정해 놓고 그다음에 생산부서인 생산부와 생산 원가와 즉 제조 원가와 제조 이익을 판매가로 결정된 값에서 맞춰줍니다. 물론 여기서 판매가는 영업부의 영업이익도 포함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 적정한 재고를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재고 관리, 즉 재고를 땡처리 한다든지 이런 데 대한 손실 부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영업부에서 거의 이익으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만약 품귀 현상이 가격이 높았을 때는 또 이익을 더 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영업부가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즉 영업부가 모든 책임을 지고 만일의 경우에 영업부의 이익이 줄어들었으면 영업비를 스스로 절감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영업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줄여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영업부는 고객 또는 시장의 반응에 따라서 즉시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이런 것이죠. 즉 재고 판매 방식은 수주 생산 방식하고 다른 부분은 뭐냐 하면 이미 제조원가를 책정해 놓고 제조이익도 일정하게 보장해 주고 판매가를 정하고 그 판매가에서 영업부의 이익을 자기네들이 내부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똑같은 패턴으로 말씀드리자면 즉 매출액은 고객 부분이 있죠. 그리고 영업은 즉 그 영업 경비와 차감이익 즉 별도로 되어 있죠. 즉 앞에처럼 이미 생산부가 일정한 영업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영업이 결정을 하고 생산부의 제조 원가, 제조 금액을 넘겨주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거래 방식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영업부의 차감이익이 있고 생산부에도 차감이익이 있어 각각 다르게 이익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 업무의 주문, 즉 재고 판매 방식이므로 주문 이후 모든 책임은 영업부가 진다는 사실, 요게 재고 판매 방식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메바 간의 수입 구조 문제, 즉 사내 판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즉 예를 들자면 이제 생산부의 만약에 제조 원가 및 생산부의 이익을 가령 100만 원으로 잡았다. 그러면 또 생산부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제1공정, 제2공정으로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때 서로 공정과 공정 간의 사고 파는 행위가 벌어지게 되는데, 즉 세분화되면 자기 공정에서 이익이 있다 없다 이걸 알아야 스스로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또 그 아메바간 내에서도 또 경쟁이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제1공정, 제2공정, 제3공정, 제4공정, 제5공정이 있다면 각 공정별로
금액을 나누어 주기 때문에 또 공정별로 스스로 원가 절감 방법을 찾아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내 매매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아메바 경영에서는 아주 중요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모든 거래는 이제 저와 같은 그 서로 수입과 지출의 구조가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거래는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경영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요구를 했을 때는 바로바로 피드백이 돼야죠. 그래서 그런 팩트, 사실과 적시에 모든 정보들이 정확하게 알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회장님, 사장님, 리더들이 재빠르게 상황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또 현재 경영 상태를 그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걸 결정할 수가 있죠. 뭐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만 나침반이 고장나면 비행기를 추락해버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죠. 아주 리얼타임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 그게 아주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1대1 대응 원칙입니다. 이건 뭐 수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모든 전표 조작이나 돈의 흐름 이런 것들은 부정이 생기기 쉬운 구조지요. 이건 잘못하면 도덕적 해이, 그다음에 붕괴, 이건 도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모든 거래 원칙은 행위가 벌어졌을 때 바로 나타나는 것. 즉 영수증은 바로, 청구서는 바로바로 그때그때 발행이 돼야 되고, 또 어떤 서로 요구 조건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발행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1대1의 원칙, 이것이 바로 또 가장 지켜져야 될 핵심 아메바 경영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부분은 그 수입, 그다음에 경비 지출, 즉 비용 부분에 대한 구조 문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